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오지는 못해도 저희 두 사람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참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 사업을 옆에서 도우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저에게 미안한지 늘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가 그렇게 딴 사람처럼 돌변해 저를 배신할 줄 말이에요.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자 남편이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시녀 취급하며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배신감이란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고 저는 저에게 했던 만큼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옷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손님으로 들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드릴 거라면서 여성 내복을 찾기에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권해 주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남편이 계속해 저희 가게로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본인 속옷에 양말에 어머니 잠옷에 이상하게 너무 많이 자주 온다 싶었죠.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대뜸 사온 음료수를 건네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같이 밥을 먹어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떨면서 말을 하던지 남편의 긴장한 모습에 웃음이 나오려는 걸 저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게 남편과 저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속옷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람들이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편한 속옷을 만들어 본인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속옷 회사로 키우는 게 남편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옷 만드는 사장님이 처음에는 어머니 내복을 사러 저희 매장에 들렀던 거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반해서 저희 가게에 매일 들락날락 거렸던 거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과 3년 정도 사귀면서 남편 가족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와도 그때부터 저와 잘 지냈고요. 남편이나 저나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어요. 특히 남편은 장남이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몸이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과 시누를 홀로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고생도 참 많이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 고생한 모습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쓰였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저를 고생시킬까봐 고민이 많았지만 어차피 남편의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도 아니고 서로 마음만 보고 하는 결혼이라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부모님이면 제 부모님도 되는 거니까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저희가 돕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고마워하며 친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직장을 관두고 하나라도 남편을 더 돕자는 마음에 남편 회사에 가서 일을 도왔는데 어머니는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알뜰살뜰 생활하면서 시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는 걸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셨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저를 보면 젊어서 고생하신 당신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저를 보면 며느리가 아닌 당신을 보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욱 애틋하게 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현주야, 살림 살면서 남편 회사 일까지 돕느라 많이 힘들지? 거기다가 내 용돈까지 잊지 않고 매달 챙겨주기까지 하고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늘 고맙고 미안해. 그래도 늘 네 건강부터 생각해야 한다. 건강 잃으면 다른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괜찮아요. 남편 일 도와주는 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저희 부담되는 거 절대 없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현주야 고맙다. 집안 살림 잘해, 남편 잘 챙겨, 착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하지. 게다가 남편 사업 도울 정도로 야무지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좋은 천사 같은 며느리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 같다.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다. 그러니까 현주야,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언제나 현주 널 응원하고 있으마. 나는 현주 네가 우리 아들보다 좋아. 네가 내 자식 같아. 어머니,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 같고 그래요. 주변에서도 저보고 좋은 시어머니 둬서 좋겠다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시댁 가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시어머니가 반찬해서 보내주시는 집은 저밖에 없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나도 힘이 나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알았지? 예, 어머니.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도 했는데 결국에는 남편과 저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 서로 힘이 되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생하다 보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속옷 매장에서 일할 때부터 이런 편한 기능성 여성 속옷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 일을 도우며 자연적으로 제가 배우며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저 나름 제가 상상한 기능성 여성 속옷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과가 보이며 제가 상상했던 그 기능성 속옷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옷이 저와 남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남편이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도 같이 고생해서 잘 된 거라고, 우리가 같이 해낸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때의 기분은 그동안의 남편과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며 신우도 같이 좋아해 주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공이 제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갈지요. 남편 사업이 잘 되면서 심외부가 저희 남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심외부가 그때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라 시어머니와 신우의 걱정이 많았었고, 남편의 배려로 심외부가 남편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우도 저희 남편 사업이 성공한 덕분에 안정을 찾으며 잘 살 수 있었고요. 남편과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시어머니와 신우 집을 더욱 챙겨주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빌라에 사시던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의해 시어머니 혼자 사시기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렸죠. 그런데 남편이 성공을 하자 시어머니며 신우며 남편까지 전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가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독한 시어머니처럼 변했던 거예요. 남편과 신우와 시매부까지 살뜰하게 챙기면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들이 있는 데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며 없는 일까지 만들며 제 흉을 봤어요. 심지어 제가 먹으려던 반찬까지 가로채 신우에게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덕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전부 잘 살게 되고 역시 우리 집 장남이 최고다. 그에 비해 우리 집 맏며느리라는 것은 저렇게 잘난 남편 낳게 해준 지 시모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요즘에 전화 한 통이 없으니 원. 그리고 굴비는 현주 너도 좋아하지만 우리 딸이 더 좋아하는 거니까 현주 너는 웬만하면 굴비 먹지 말고 그래. 여기는 콩나물 반찬이나 먹어라. 세상에, 엄마 그게 진짜야? 언니가 진짜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해? 올케 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지금 팔 잡혀서 편하게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전부 능력 있는 우리 오빠 낳아준 저희 엄마 덕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드리는 거예요? 올케 언니, 우리 집으로 시집 올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게다가 지금은 오빠 사업 잘 돼서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쇼핑이나 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말이야. 진짜 나는 언니 삶이 부럽다 부러워. 나도 진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펑펑 쓰면서 살고 싶네. 언니 진짜 좋으시겠어요? 엄마, 이래서 며느리는 며느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 봐. 완전히 남남이지 뭐. 아가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집에서 놀고 먹었다고 그래요? 저 어제도 오늘도 지금까지 365일 주말 쉬는 날 빼고 남편 따라 회사 나가서 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허투루 쓴 적 없고 지금도 시댁 식구 저희 친정 식구 챙기는 건 외엔 아끼면서 살고 있다고요. 저는 남편이랑 저희 가족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도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화 드렸잖아요. 왜 없는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갑자기 절 못된 며느리로 모시냐고요. 뭐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그런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까먹었었나 보네. 그래도 뭐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모두 잘 살게 된 거는 사실 아니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현주 너도 그 고마움을 알고 살라는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며 신우의 행동에 섭섭하기만 했어요. 단시간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었죠. 저희 남편이 성공을 하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전부 본인들이 성공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곤 갑자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성공이 제 공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편 혼자의 덕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행동을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나니 시어머니와 신우 모두 일시적인 기분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도 더는 시댁 식구와 가깝게 지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제 편 하나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제 편 하나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남일처럼 지켜보기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일을 따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답이 글쎄, 당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랑 동생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것도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속옷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당신이 나처럼 잘난 남편 만나서 지금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신 나랑 결혼한 거 고마워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야. 내가 당신이라면 나 같은 남편 만난 거 감사하게 여기면서 맨날 왕처럼 떠받들며 살겠다. 뭐라고? 이 인간이 지금 누구 덕분에 사업 잘 돼서 가족들도 챙겨줄 수 있게 된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지. 당신 사업 성공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도왔던 건 전부 잊은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놈의 등짝을 실컷 때려버렸죠. 그제야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여보, 아파. 아우,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야. 당연히 당신 고생한 거 알지? 내가 당신 편 들면 당신이 우리 가족 더 싫어할까 봐 그랬던 거라고. 그냥 농담이었다고, 농담. 진짜 미안해. 그때 심정은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시댁 식구야 그렇다고 쳐도 옆에서 같이 고생한 남편까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 그때는 섭섭함을 넘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남편과 12년을 살았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어디 앞으로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정말로 갈라서게 되더라도 저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저를 괴롭히며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잘 되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아깝다는 생각에 제가 며느리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아주 작정하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마음먹었더라고요. 남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옆에서 남편을 도와서 그렇다는 생각은 못하고요. 게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그날도 남편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했던 말이 기가 찼죠. 너는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지. 왜 이렇게 늦게 받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전화해서 적어도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알겠냐? 어머니,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남편 회사 와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바로 어머니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 전화 받다가 남편 일 못 도와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가? 아무튼 내가 오늘 전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네 남편이 돈 빌려줘서 네 신우가 그 덕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가서 우리 딸 집 입주 청소 좀 미리 해놔라. 내가 나중에 깔끔하게 청소했는지 전부 확인할 거니까 유리창이고 베란다고 안 보이는 곳까지 전부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말끔하게 청소해야 한다. 내 말 알아듣겠니? 어머니, 저 남편 일 도와주느라 바쁜 거 몰라서 그러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집 살 때 남편이 돈 빌려주자고 해서 제가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제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요즘에 누가 한두 푼도 그렇게 큰 돈을 신우 이사 간다고 빌려주나요? 저는 아가씨도 어머니도 정말로 제 친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잘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다들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저 시녀처럼 부려먹고 무시하려고 할 줄 알았으면 아가씨 몇 달 전에 집 사고 싶다고 돈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들어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솔직히 그 돈도 안 받을 마음으로 아가씨 빌려줬던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이사 가는 집 입주 청소가 필요하면 아가씨 본인이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람 쓰라고 하세요. 저는 절대로 아가씨 집 청소해줄 마음 없으니까. 너 자꾸 이렇게 나올 거냐? 우리 지혜는 몸이 약해서 입주 청소 같은 건 힘들고 몸 막 쓰는 일 못한다. 그리고 우리 딸 아파트 살 때 빌려줬던 돈은 우리 아들이 벌어서 빌려준 우리 아들 돈인데 네가 뭔데 상관이냐고 생색내듯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딸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그 덕에 이사 갈 수 있었던 거지.
너랑은 전혀 상관없다. 어머니, 그 돈이 어떻게 남편 돈만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이룬 재산은 공동재산인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집 살 때 빌려줬던 돈, 저희 남편 돈만 아니라 저랑 공동 소유인 제 돈이기도 하다고요. 그리고 남편 회사 잘 된 것도 혼자 잘해서 잘 된 건 줄 아세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잘 될 수 있던 거라고요. 그 덕에 어머니도 지금 그렇게 편히 사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약하긴 뭐가 약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부에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몸이 약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아가씨가 저보다 덩치도 더 좋잖아요. 시끄러워! 네 시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전에 했던 일이 속옷 가게 점원뿐이 더 했냐? 그런 네가 뭘 그렇게 도와줬다고 우리 아들이 네 덕에 성공했다는 헛소리를 해. 그러니까 너 무조건 우리 딸 집에 가서 입주 청소하는 거다. 아니요. 저 절대로 아가씨 집에 가서 청소 못하고 바빠서 이만 끊을 테니까 입주 청소니 뭐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그 뒤에 바로 벌어졌던 일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바로 신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그 내용이 진짜로 제 뒷목을 잡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신우에게 해버렸죠. 언니, 오늘 저 이사는 아파트 가서 입주 청소 해주기로 했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언니, 잘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오빠가 버는 돈으로 호강하며 사는 언니인데 우리 오빠 동생인 저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번에 가서 이사갈 저희 집 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더러워서 특히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 부탁해요. 저 처음 집 가서 이사 가는 집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청소하시라고요. 아, 그리고 청소 다 되면 인증사진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언니가 저희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이게 지금 누구더러 자기 이사갈 집을 청소해달라고 그래? 야, 네가 이사갈 집이면 네가 직접 가서 청소해.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리고 내가 남편 덕분에 호강하며 산다고? 남편 성공할 때까지 같이 옆에서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야말로 내 덕에 호강하며 잘 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말이야. 다시 한번 이런 선 넘는 문자 보내면 너 아파트 살 때 빌려줬던 돈 내가 전부 토해내게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신우와의 일이 있고 기어이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와도 문자로 다툰 후 저는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한 후 남편은 아니더라도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의 반응은 정말이지 배신 그 자체였죠. 솔직히 이건 당신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하다고? 그래. 우리 엄마나 내 동생 말처럼 내가 성공한 덕분에 당신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솔직히 소금 매장에서 일하던 점원이 지금 누구 덕에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냐고. 당신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폈으면 그 남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사할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어떻게 매번 우리 가족에 대한 불만투성이야? 나야말로 당신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해.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젊어서부터 당신이랑 그 고생하면서 당신 사업 성공하게 옆에서 도와준 게 누군데 이러냐고? 너는 너랑 같이 살면서 고생한 네 마누라보다 네 가족이 더 중요한 인간이구나. 알겠어. 좋아.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나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할게.
지금 한 말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 마누라 고생한 것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 편만 드는 남편 놈과 더는 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인간이랑 살아봤자 더는 제 인생이 답이 없겠다 싶었죠.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시댁 식구만큼이나 이기적으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으니까요. 돈 없고 힘들게 고생할 때는 저에 대한 고마움밖에 몰랐던 남편이었는데 돈도 많고 살만해지니 저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무시하고 막대하는 걸 보며 이런 인간과 계속 살아봤자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랑은 빠이빠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저에게 함부로 할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진짜 손해보게 되는 건 제가 아닌 바로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제가 개발한 기능성 속옷이 사실 제 이름으로 낸 특허 속옷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이 제 특허 속옷의 매출이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돼서 제가 특허낸 제품으로 남편 회사가 물건을 못 만들게 되면 쫄딱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낸 특허 제품을 만들어서 남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시댁은 모르고 있었어요. 특허 속옷이 잘 팔릴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 특허 속옷으로 남편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을 때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남편 기 좀 살려주자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지금처럼 절 무시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묵묵히 이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아주 좋은 적당한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 준비를 마쳤을 때쯤 신우가 이사를 해 본인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우가 이사간 새 집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제품이 제가 낸 특허 속옷이라는 사실도 알려줄 생각이었고요. 저랑 이혼하면 남편 놈의 인생도 그리고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시댁 식구 모두 인생이 쫄딱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결전의 그날 남편과 함께 신우집으로 집들이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신우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댁 식구의 남편 놈까지 저를 시녀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신우 집들이 날 절 부려먹기 위해 아주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건넨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주 너 며칠 후면 생일이라고 했지? 원래 며느리들은 본인 생일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정성껏 잘하고 소처럼 일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생일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마음 약한 내가 네 생일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뭐해서 널 위해 미리 특별한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그렇다고 너무 고마워하지는 말고 너한테 딱 맞는 선물이니까 잘 쓰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생일 선물이라며 이상한 촌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시어머니가 준 생일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어차피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시어머니가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해봤자 뻔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뜯어서 생일 선물을 확인한 순간 아주 저는 헛웃음이 나려고 했어요. 저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시어머니가 준 것은 시장에서나 파는 싸구려 앞치마였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들고 있던 앞치마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낚아채듯
본인이 들어 보이면서 했던 말이 아주 히트였죠. 어때? 천도 튼튼하고 아주 좋지 않니? 내가 이거 시장에서 산 거지만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15,000원짜리로 사온 거다. 그러니까 너 내가 준 생일 선물 받은 김에 그 앞치마로 우리 딸 힘드니까 네가 음식 준비해라. 우리 식구들이 전부 먹는 건데 집들이 음식 정성 들여 잘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안 그랬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하는 거 봐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게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서 주방 가서 일하도록 해라. 이번에는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저한테 앞치마를 던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 더욱 얄미운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남편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거들며 나오더라고요. 오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며 저에게 버림받게 될 날이라는 것도 모른 채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 내가 저번에도 했던 말 잊지 않았지? 자꾸 우리 식구한테 그러면 당신이랑 못 산다고. 그러니까 소중한 내 동생 힘들면 안 되지. 여보, 수고해줘. 언니, 우리 엄마랑 오빠 말 잘 들었죠? 저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죠? 음식 제 입맛에 맞게 맛있게 잘 만드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때 신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앞치마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죠. 수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니들이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거면 니들 손으로 직접 해서 처먹어. 이것들이 지금 누구한테 음식을 하라 마라 명령을 하고 있어. 내가 무슨 니들 시녀인 줄 알아? 현주, 너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처먹으라고 한 거냐?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래? 네, 처먹으라고 했어요. 왜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 먹은 게 아니고 지금 당신들이 제정신들이 아닌 거겠지? 남편이 성공하니까 쥐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동안 고생한 나 무시하면서 괴롭히니까 좋아요? 당신들이 양심들이 있냐고! 남편 사업 잘 되게 내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으면서 그 덕분에 당신들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데도 고마움도 모르고 이제는 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오늘 우리 딸이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겠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너야말로 지금 누구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큰 소린 거냐? 너 이럴 거면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너처럼 벼르장머리 없고 고마운 거 모르는 무식하고 염치 없는 거 우리 집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오빠, 진짜로 그래버려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 내 올케 언니 자격 없어. 오빠 사업도 성공했겠다. 이참에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랑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겁먹을 줄 알고?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어. 당장 하자 그 이혼.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누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 진짜 모르고 있지? 그거야 우리 아들 덕이지 누구 덕이겠니? 네가 이혼하겠다니 대환영이다. 아주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 너랑 이혼하면 너보다 더 젊고 조건 좋은 시댁 식구들 잘 모실 수 있는 조신한 며느리 얻어서 우리 아들이랑 살게 할 생각이니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받아봤자 받을 돈도 얼마 안 돼서 알거지 될 거다. 네가 한 거라고는 우리 아들 사업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집에서 놀면서 살림한 것밖에 없는데 네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정신 차려 이거 사. 어디 남편이 저한테 이혼당하고 조신하고 시댁 식구들 잘 모실 수 있는 며느리 얻을 수 있는지 마음껏 해보세요. 과연 그럴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로 지금 사업 잘 된 게 남편 덕인 줄 아세요? 남편 회사 나오는 제품 제가 개발해서 특허낸 제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머니랑 아가씨 남편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 제가 특허낸 제품 팔아서 그랬던 거라고요. 당신 아들 때문에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내 덕에 당신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랑 달리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면 저 재산 분할도 아주 많이 받고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 저 괴롭힌 것까지 해서 제가 남편한테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변호사 만나서 다 알아보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나불거리세요. 내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면 내가 특허내서 생산된 제품들 더는 남편 회사에서 팔지 못하게 할 거고, 그러면 남편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여보, 정말로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특허낸 제품 우리 회사에서 생산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로 내 회사 망한다고.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회사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보,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들만 편들고 당신 무시하고 못 챙겨줘서 진짜 미안했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한다는 그 말만은 말아주라.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말라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아들로, 지금까지 현주가 특허낸 제품 만들어서 회사 잘 되는 거라는 말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네 회사 잘 된 게 전부 현주 덕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동안 정말로 현주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현주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못 살게 괴롭힌 거냐고! 엄마, 그러면 어쩌면 좋아? 그러면 진짜로 옳게 언니가 오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오빠 회사도 정말 망하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 그러기 진짜 싫단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에게 다급히 이야기했죠. 이 정신 나간 놈아, 그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거야? 진작 알았으면 내가 현주 비유 맞추면서 잘해줬을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현주한테 내가 시집살이 시키고 기죽여서 시녀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다가 싸움까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 화상아. 그럼 왜 사니, 왜 살아?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해주든가. 너 어떻게 그래놓고 우리랑 같이 네 마누라 괴롭힐 생각을 했냐? 너라도 네 사업 잘 된 게 현주 덕분이라고 편이라도 들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나는 내가 그렇게 해도 집사람이 착해서 나랑 계속 같이 살아줄 줄 알았단 말이야. 집사람 덕분에 잘 된 게 괜히 열등감 생기고 기분 나빠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속 좁게 되었던 거라고. 그리고 집사람 덕분에 잘 살게 된 거 우리 가족들이 알면 나 기죽는다고, 장남이 그러면 안 된다고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자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집사람한테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가족들이 집사람 괴롭히면 내가 편들어주고 못 그러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같이 집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 어머,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나 집사람이랑 이혼하면 집사람만큼 좋은 사람 절대 못 만날 것 같단 말이야. 절대로 이혼하기 싫다고. 이놈 어쩌긴. 지금이라도 우리가 현주한테 용서를 빌자. 잘못했다고 하자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는 조금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그 인자하고 착한 시어머니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물론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 연기에 속을 제가 아니었지만요. 현주야, 내가 모두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게 현주 네 덕분인 것도 모르고 너한테 함부로 했어.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고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정말로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로서 자라마. 우리 예전처럼 다시 친모녀 사이처럼 지내보자꾸나. 현주야, 그래줄 수 있지? 올케 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언니 덕분인데
제가 그 고마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니, 제발 한 번만 저희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집 오빠가 빌려준 돈으로 산 건데 언니랑 이혼하고 오빠 회사 힘들어지면 오빠한테 빌린 돈 도로 뱉어내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빠 회사 망하면 저희 남편 일자리 어떻게 되는 거고 저희는 뭐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여보, 엄마랑 동생 말이 맞아.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시종이 되어 평생 종처럼 살 테니까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다시는 내가 열등감 때문에 당신 괴롭히는 일도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보, 제발 부탁해. 저는 어느새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있는 힘껏 남편놈의 뺨을 때려버렸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야지. 고작 당신 열등감 때문에 당신 식구들이 나 괴롭힐 때 편도 안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괴롭힌 거였어? 너 같은 놈은 내 남편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그 열등감 가지고 나랑 이혼당해서 평생 패배자처럼 살아봐라. 그리고 이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아니, 이젠 아줌마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전까지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데 헛소리야. 그리고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거든요. 당신들 복 당신들이 차버린 거니까 어디 나 없이 니들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끝으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그리고 아줌마, 저 앞치마 그렇게 좋은 거면 아줌마나 많이 하고 다니세요.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으려고 앞치마를 생일 선물이라면서 주고 있어.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아줌마한테 저 앞치마가 아주 딱이겠네. 저는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간 제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놈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우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뒤에서 울며 불며 난리치던 시어머니가 기절까지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현주야. 제발 가지 마라. 우리 아들 성공했다고 괜히 착한 며느리 괴롭히다가 내 인생 괴롭게 생겼네. 아이고, 이놈의 사나운 팔자. 아이고, 아유.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정신 좀 차려봐. 119, 빨리 앰뷸런스 불러.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제 편을 많이 들어줘서 제가 남편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고생한 시간만큼 재산 분할도 많이 받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12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회사가 망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특허낸 제품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니 매출이 떨어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얼마 안가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 남편이며 전 시댁 식구 전부 연락처를 차단해놨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새 연락처를 알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울면서 매달렸어요. 현주야,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이러다가 정말로 네 남편 회사 망하게 생겼다. 지금 네 남편 회사 매출도 떨어지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서방도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우리 딸도 네 남편이 집 살 때 빌려준 돈 갚으라고 해서 아파트도 팔고 나왔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들 회사 살리려면 조만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아주 전체가 다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현주야, 네가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살 때는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돌아갔는데 네가 없으니까 아주 우리 집이 전부 망하게 생겼다고.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 복덩이였다. 아줌마, 제 남편이라뇨. 지금 아줌마 아들이랑 제가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줌마 아들을 왜 제 남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랑 남남인 아줌마 아들 사업이 망하든 말든 아줌마 집안이 망하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세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르는 전화 걸려오는 건 받지도 않을 거고 다시 한번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랑 아줌마가 당하고 있던 일들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저에게 못되게 굴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고요. 아줌마가 잘못한 거 그대로 받고 있는 거니까 남 탓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사세요. 안 돼, 현주야. 제발 끊지 마. 현주야. 아유. 그게 정말로 전 시어머니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남편이랑 저를 같이 알고 있던 지인에게서 간신히 제 연락처를 받아냈더라고요. 그 후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버렸더니 겁을 두셨는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전 남편을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 회사가 망한 건 아니지만 직원들도 대부분 다 나가고 사업도 규모가 많이 줄고 힘들게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전 신우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상한 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나마 있던 재산도 거의 날리게 되었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니 전 심해부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회사도 인건비 비싼 직원을 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전 남편 회사에 나가 일을 돕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니 본인들이 그 배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좋게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낸 특허 제품으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려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매출도 많이 늘고 있고 이제야 성과가 보이고 있어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요.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며 살 줄 알았던 제가 어느덧 이렇게 제 회사를 꾸리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지만 저로 살 수 있는 지금 더 행복하다는 마음입니다. 이혼이라는 게 물론 인생을 살면서 가슴 아픈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덕에 스스로도 몰랐던 제 능력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로 제가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게 한참은 많이 남았겠죠? 그러니 저에게 새롭게 시작된 제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또 새내기 사업가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씩씩하게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한 인생을 말이에요. 아직 저는 젊고 제2의 인생은 막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멋지게 제 인생을 저 스스로가 응원하며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